네, 오늘은 2025년 9월 미국 경제 캘린더. 정말 숨가쁘게 돌아갈 예정인데요. 저희 손에 있는 2025년 9월 경제지표 발표 PDF 자료 보면서요. 이 숫자들 너머의 의미, 그리고 당신이 딱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뭐랄까, 변동성이 예상되는 한 달이니까 미리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하겠죠. 바로 시작하죠. 네, 안녕하세요. 9월은 특히 그 노동시장, 물가, 그리고 경제성장, 이 세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중요한 데이터들이 집중적으로 발표됩니다. 각 지표가 개별적으로도 중요하지만요.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면서 큰 그림을 만드는지 그걸 보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주부터 볼까요? 노동시장 관련 지표들. 3일에 7월 9인 이직 보고서, 졸즈라고 하죠? 이게 나오고. 네, 졸츠. 4일에는 2분기 생산성하고 단위 노동 비용, 그리고 7월 무역 수지까지 발표되네요. 꽤 많네요, 초반부터. 맞아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5일 금요일에는 8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있고요. 네, 이 초반 데이터들이 근데 왜 중요한 건가요? 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졸츠는 단순히 그 실업률만 보는 게 아니고요.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지, 그 구인 규모하고 또 실제 채용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약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지, 이직률 같은 걸 보여주거든요. 아하, 예를 들어서 구인 건수는 많은데 실제 채용이 좀 더디다? 그러면 노동수급에 뭔가 불균형이 있거나 아니면 임금 상승 압력이 있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4일 생산성하고 단위 노동 비용은요? 그 4일 생산성 지표는 기업 효율성하고 관련이 깊고요. 이게 또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단위 노동 비용은 임금 상승 추세를 보여주니까 중요하고요. 그리고 5일 고용 보고서. 이건 연중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 중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핵심이죠. 만약에 예상보다 고용이 훨씬 강하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꺾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반대로 고용이 예상보다 약하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 수 있고요.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지표 중 하나니까 시장의 관심이 정말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일에 같이 나오는 7월 무역 수지도 달러 강세나 글로벌 수요 변화를 좀 엿볼 수 있는 지표고요. 네. 노동시장의 열기를 확인하고 다음 주에는 물가 지표가 집중되네요. 10일에 생산자 물가 지수 PPI, 11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랑 실질소득.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거죠? 네, 그 PPI는 생산 단계에서의 물가 압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나 중간재 가격 변동이 반영되죠. 이게 보통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약간 선행지표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선행 지표? 네. 반면에 CPI는 이제 당신과 같은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상품하고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둘의 격차를 보면 기업의 마진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소비자 물가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11일에 같이 나오는 실질소득은 물가 상승을 감안했을 때 가게의 실제 구매력이 어떻게 변했나 이걸 보여주니까 또 중요하죠. 네. 중순으로 넘어가면 16일에 소매 판매, 수입 수출 물가, 기업 재고가 한꺼번에 나오고 17일에는 주택 착공이랑 건축 허가도 있네요. 야, 이건 소비, 무역, 재고, 주택 시장까지 경제 전반을 그냥 훑어보는 시기네요. 맞습니다. 소매 판매는 미국 경제의 한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의 건전성을 직접 보여주는 거고요. 수입 물가는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고 또 기업 재고 수준은 앞으로 생산 활동을 예측하는 단서가 되죠. 주택 지표는 금리 변화에 아주 민감한 대표적인 분야라서 경제의 온도를 재는 데 활용되고요. 그리고 자료에서 하이라이트로 꼽은 25일. 이날은 정말 많은 지표가 한꺼번에 쏟아지네요. 2분기 GDP 최종치, 기업이익, 내구재 주문 등등. 왜 이날이 특히 중요한가요? 네, 그게 2분기 GDP 성장률의 최종 확정치가 나오는 것과 동시에 산업별 성장 기여도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기업 이익 수정치가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질이 어떤지 그리고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벌었는지 그 수익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기업 이익까지요? 네. 여기에다가 8월 내구재 주문은 기업 투자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고요. 무역 및 도매소매 재고 선행 지표는 경제 활동 흐름을 미리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날 나오는 데이터들을 쫙 종합하면 미국 경제의 현주소하고 단기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입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시장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날이네요, 25일.
자, 마지막 주로 가보면 26일에 개인 소득 및 소비 지출, 그 PC 가격 지수가 있네요. 아까 CPI 얘기했는데 이거는 연준이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PC 가격 지수는 CPI보다 조사 범위가 더 넓고요.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따라서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는 그런 소비 패턴 변화까지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판단할 때 더 선호하는 지표예요. 특히 근원 PC,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식품이랑 에너지를 제외한 거죠. 이 근원 PC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그게 관건입니다. 아, 근원 PC. 네. 그리고 30일에는 8월 졸치가 다시 발표돼서 노동시장의 가장 최신 동향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요. 와, 정말 9월 한 달 캘린더가 촘촘하네요. 이 많은 지표 속에서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날짜 다시 한번 딱 짚어주시겠어요? 역시 시장 영향력이 큰 날들을 봐야겠죠. 5일 고용보고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11일 CPI, 또 26일 PC 같은 물가 지표들이 핵심입니다. 네, 5일, 11일, 26일. 네. 그리고 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25일 GDP랑 관련 지표들이 쏟아지는 날이죠. 이날도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나 시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네, 정리해보면 9월은 정말 미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노동시장, 물가, 성장세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5일, 11일, 25일, 26일 이 날들 발표되는 내용들 잘 주시하면서 시장 흐름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네요. 여기서 근데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각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 흩어진 퍼즐 조각들 있잖아요. 고용의 열기, 물가의 방향성, 또 성장의 강도.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면서 2025년 마지막 분기 그리고 그 이후의 경제 내러티브를 만들어 가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서 그 관계 속에서 당신만의 통찰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